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수박도 밭에 넣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좋은 쪽의 토양을 갖고 있는 데에서 수박 농사는 지시고요. 그러면 밭보다는 논에서 하시라는 얘기를. 논에서 갖고 있는 식량이나 이런 것들은 수박에서 더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좋은 쌀, 이 산간부에 있는 것들이 친환경 쌀이고 뭔 쌀이라 좋은 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평야부 쪽에서 나오는 좋은 쌀을 사주고 나중에 수박 가지고 갖고 있는 면적을 좀 늘려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찾으라고 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소형 터널에서 내가 시설로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지어보면 얼마나 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 시설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의점은 몇 가지를 또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토양 내에 들어가 있는 토양을 좋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밭에 피가 나고 논에 피가 나게 되면 그걸 다 제거를 해줘버리죠. 피같이 좋은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염을 제거하는데, 우리가 항시 야생성을 갖고 있는 것들, 원래 식물체였던 것들은 자연에서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수단그라스가 수수가 됐던 수단그라스가 됐던 얘네들은 개량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벼가 됐던 콩도 마찬가지고 변이작물들이고요. 변형을 해서 사람들이 먹게 편하게 양분이 많은 걸로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이제 피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피는 우리가 토양에 나와 있을 때는 항시 우리는 피가 날아가고 먹으면 된다라고 제거를 해주잖아요. 피도 제거하지 말라라고 해요. 실험을 해본 결과에 하면은 염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강한 것이 피더라는 얘기가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식물체가 있고, 식물체 자체의 표면에 식물체가 없어지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 갖고 올라오면서 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염으로 유발돼 갖고 올라온다는 얘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쓰게 되면은 이제 연작장애가 유발되고 그런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하우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기 보게 되면은 수단그라스가 심겨져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논에서 수박 한번 꺼내놓고 난다라고 하면 벼를 심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 수박이 8월 달에 벼가 끝난다라고 하면 수박 심고 뭐 하나요? 수확하고 배추에 가을 배추로요? 네, 그래요. 가을 배추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나중에 예를 들어 내 토양 자체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벼를 심어가지고, 예전에 벼는 수확을 목적으로 심으면 또 안 맞잖아요, 잡기상으로. 그러니까 물 담아놓고 벼를 심어가지고 염을 빼내는 그런 역할로 쓰고, 나중에 나중에 겨울철에 할거 겨울철에 다 넣어버렸어요. 자연적으로 강화할게요. 나중에 봄에 가가지고 그냥 갈아 엎어가지고 토양에다 집어 넣어버리세요. 겨울철에 또 이제 갈아 놓게 되면은 예전에 겨울철 농가리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했던 그런 통기 문제나 이런 거 했는데, 염이 나오는 토양 같은 경우는 식물체 자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염을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좋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참깨나 이런 거 같은 경우 평야 쪽에서는 하우스에 심어가지고 저것도 동당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수박하고 난 다음에, 저런 것들은 다 쉽게 말하면 토양 내에 갖고 있는 나쁜 성분들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더 크다는 얘기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 얘기는 이제 토양에 관련된 또 얘기인데, 자, 우리가 질소, 인상, 가리, 돈분, 우분이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 그 단비보다는 볏짚을 갖다 같이 쓰게 되면은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볏짚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양 관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나중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드름증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혹시 시드름증이 수확할 때쯤 많이 나오죠? 혹시 내 포장 자체가 시들기 시작한 집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자, 원래 기본적으로 시드름 증상이 오면은 토양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시드름증이 안 와야 정상이죠. 시드름증이 안 와야 정상이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이제 노지기 때문에 관수가 또 안 들어가면 또 시드름증이 올 수밖에 없고요. 식물체 자체 토양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실뿌리 같은 수박이 있는 거하고 네, 2개 정도 되는 뿌리를 갖고 있는 거하고는 생명체가 지탱할 수 있는 지탱 능력이 틀립니다.
그래서 땅에 힘을 주라는 얘기고 인삼밭 애정지 관리하듯이 잘하는 얘기입니다. 제 인산 저기 그 지난 얘기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지난해 수박 농사를 짓기 얼마 안 된 사람이 오늘날인가 지난해 교육을 갔는데 딱 교육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양 객토를 하고 흙을 엄청나게 갖다 논에다 쌓아놨어요. 난 그래서 누가 인삼밭 하려고 하는갑다 하고 교육장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행여나 혹시 누가 저 있다 인삼 하려고 하는 거 같네?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 아 수박 심으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수박 심으려고. 우리가 알다시피 산간부에 갖고 있는 토심은 딱 15cm, 20cm도 못 들어가죠. 자갈 나오기 시작하죠. 자갈 나오기 시작. 그런 쪽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식물하고 토심을 갖고 인삼밭 애정지 관리하듯이 객토를 해가지고 땅심을 올려놓은 데하고는 식물체 자체 뿌리 내리는 것이 성장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물 자체가 우리가 현장에 문제가 나타나서 가서 보게 되면은 심어놓고 얼마 안 돼가지고 시듬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착과가 되고 난 다음에 시듬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고 어느 정도 과비대가 끝나가 수확할 때쯤 해가지고 시듬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시듬 증상이 오는 원인은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심어놓고 난 다음에 수박이 죽는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어디에서? 지난 동양에서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연작비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양 딱 토양 관리에 열심히 하다가 연작비였다. 왜 죽었을까요? 또 다른 분 생각도 다를 수도 있고요. 네. 물이 없어서 물기가. 건조해서도 네. 예, 또 예. 초고. 맞죠. 이게 다 답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고요. 내가 뭘 지적을 해주려고 하냐면은 자 우리가 식물체 자체가 처음부터 시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연작에 오는 경우는 그때쯤은 안 와요. 그때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어요. 왜? 갖고 있는 토양에 땅심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수박이 달리기 전이니까.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물하고 가스 문제입니다. 물하고 가스 문제. 잘 보게요. 자 물이 없는 경우는 예전에는 자가 육밀에서 포트가 상당히 포트 사이즈가 컸죠. 파란 포트가 됐던 검정 포트가 됐던 포트 사이즈가 엄청나게 컸어요. 거기에 갖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상토만 가지고도 수박이 땅심을 받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요즘에 나오는 수박의 포트 사이즈는 어떻게 돼 있죠? 꽃이 거짓말하는 꽃이 포트보다 좀 크죠. 너무나 사람이 약삭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육묘를 하는 사람들이 상술이 큰 만큼 돈을 벌고 하니까 포트가 줄어 가가지고 양을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겁니다. 원래 수박하는 사람 그 정도 너무 상토가 적다라고 얘기 딱 반박을 해버리면 늘려줘야 하는데 갈수록 줄어. 그래서 이제 수박도 보게 되면은 봄철에 일찍 심는 건 좀 크고요. 여기 지난 쪽에서 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꽃이 포트보다 조금 클 뿐입니다. 그런데 촌에 계시는 분들이 나라고 하면은 내가 사장님이라고 하면 아까 내 기업을 내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뭐든 꼼꼼히 잘 관리를 해주겠죠. 근데 이러는 사람들 딱 부탁해 놓으면은 여기는 어떻게 심는가 하면 이게 지난 같은 경우는 내가 터널 안에 사람이 들어가고 작은 장을 받고 한 100m 이상 되는 데까지 다 받고 가요. 거기다 딱 심어놓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밖에 빠져나오려니 힘들고요. 거기서 꾸역꾸역 가려고 하니 그냥 대충만 이렇게 눌러놓고 가죠. 바로 건조에 의해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러면은 딱 그런 걸 갖고 우리 저기 사장님 계시는데 우리 농가들은 또 똑똑하잖아요.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면 식물병원 이제 농약사니까 식물병원 딱 가요. 가면 딱 들어가면 사장님 하는 얘기 있죠. 이거 영양제 치고 뭐 치면 다 살아난다고 그죠? 자, 잘 들어 이게 대목입니다. 이제 자 영양제 치고 이렇게 하면 다 살아나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더 말라 들어가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자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박 자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물 한 모금만 있으면 됩니다. 자연 주는 물 한 모금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식물체 위에다가 고가의 영양제를 갖다 치게 되니까 얘네들은 흡수를 해줘야 하는데 식물체 자체가 흡수를 해주기 이전에
너무 고온이 와버리니까 식물체가 타 들어가 버리니까 흡수를 못하고요. 그나마 뿌리가 건강한 놈 같고 새파란 놈 같으면은 바로 빨아들이겠죠. 오늘 그 연락이 왔어요. 부여에서 사업질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해줬던 그분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사장님 알고 있습니다 했더니 수박을 딱 심어놓은 지 15일이 지났는데 이제 이게 안에 있는 터널을 하나 벗겨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벗겨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요소 연면 시비를 해주고 싶은데 옆에 사람은 터는 게 좋다라고 하고 나는 안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어요. 지금 상황 같으면 흡수나 이런 것들도 잘 할 수 있고 잘 안착이 되어 있으니까 주는데 약하게 주라고 했어요. 약하게. 독하게 주게 되면은 얘네들은 아직은 식물체가 어리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다 흡수를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또 나중에 그분을 한 번 치라고 하면 또 한 번 치는 걸로 족한 게 며칠 지나고는 왜 바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또 치거든요. 그랬을 때는 초기에는 치는 건 좋은데 약하게 치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요. 또 현장에서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날씨가 5월 달이 됐던 4월 달이 됐던 쳐놓게 되면 날씨가 추우니까 활착이 잘 안 되죠. 남들 것은 옆에 잘 크는 것 같은데 내 건 또 안 치고 심어놓는 방향에 따라서 바람이 있고 없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생육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내 거는 안 크니까 위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연면 살포를 해주죠. 원래 나중에 문제가 언제 나오죠? 날씨가 확 풀리면서 나올 때 수박 자체는 추우면은 입이 딱 오므라들죠. 아시죠?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 자연스럽게 야들야들한 입이 쫙 펴져 있는데 쫙 이렇게 위축이 돼버립니다. 그런 상태で얘네들 영양제가 됐던 요소가 됐던 연면 살포를 해놨던 것이 날씨가 풀리면서 한 번에 흡수를 해버립니다. 몸에 갖고 있던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수박이 일정하게 마디가 5cm가 됐던 6cm 간격으로 이렇게 커져야 하는데 어느 날인가 보면 콩나물대가 좀 쭉 빠져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주게 되면은 양분이 그걸 다 흡수를 해가지고 뿌리 쪽으로 이동을 내려줘야 하는데 못하니까 우리가 간혹가다 수박을 심어놓거나 그냥 납작하게 눌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줄기가 안 보셨어요? 있어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는 양분이 너무나 과하게 들어가서 내가 못 크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식물 수박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박에 보면 덩굴이 쪼개진 게 있죠. 초창기에는 그게 예전에 20년 전에는 다 덩굴이 쪼개진다. 덩굴 쪼김병이라 했는데 병원 진단을 해보면은 병균은 없어요. 식물체 자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양분을 밖으로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줄기가 짜게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안착이 돼갖고 잘 크니까 그런데 너무 어렸을 때 내가 준 비료양 커가는 상태를 보고 있는데 너무 과하게 주지 말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이제 가스 문제 얘기했죠.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미숙된 축분을 쓴다라든가 그 중에 우분은 그나마 소가 볏짚을 먹고 자라니까 섬유질이 많아서 그나마 좀 괜찮아요. 개분이 됐든 돈분이 됐든 얘네들은 다 질소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박에 별로 좋지 않는 성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 얘네들이 분해가 되면서 수박은 어떻게 될지 다 바닥을 비닐 멀칭을 해버리죠. 멀칭을 해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데는 어디죠? 수박 심어놓은 데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유기물이나 이런 거름들이 썩으면서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불 때면 군불에 연기가 나가듯이 나오면은 그게 그런 것들을 다 배출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다 배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식물체 자체가 약한 잎 가장자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걱정하지 말고요. 일단 어차피 심어놓고 현장에 문제가 나타났죠. 가운데 쪽을 우리가 여기 노지기 때문에 소형 터널일 때 가에 있는 비닐을 걷어놔버리면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해놓더라도 바람이 날라가지고 1년에 한 2번씩은 다시 설치하는 거 아시죠? 봄에 꼭 봄바람 오잖아요. 봄바람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터널을 하지 말고 계곡 사는 사람들은 시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시설로 들어가라고 내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지난 동양에 있는 사람보다 지난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벌었다고 소문 나면은 그 사람들은 배 아파할 거 아니에요. 내 고향 땅을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진화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이 터널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라 보면은 그쪽에 투자할 돈 없다라고 보죠. 내가 투자해가지고 돈 빼는 양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들어가는 양을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는 걱정하지 말고요. 가위를 열게 되면 분명히 비닐이 거쳐버리니까 안 되고 가운데를 수박이 심겨져 있는 가운데를 일일로 다 타버리면 다 열어져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군데군데 칼집을 내세요. 십자로 내려겠냐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가스를 다 심겨져 있는 수박이 심겨져 있는 나를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나 있는 대로 온다라고 했으면 그만큼 수박의 뿌리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스로 인해 가지고 수박이 막 뿌리가 썩어 들어간다거나 약간 막 타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수박의 가스를 배출시켜주면 돼요. 아까 이제 그 시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초창기에 심어놓고 나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박이 착과가 되고 난 다음에 시듬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듬 증상이. 이때도 시듬 증상이 와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수박이 시듬 증상이 한번 오게 되면은 나중에 아무리 좋은 단방작을 갖다 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수박이 8kg, 10kg까지 커갔을 때 어차피 여기는 노지기 때문에 최소한 8kg 이상이 나와야 돈을 버는데 나중에 잘못 오면은 5kg도 안 돼가지고 수박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수박 덩쿨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삼 매정지 관려듯이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가가지고 수박을 수확할 때쯤 됐을 때 나중에 이제 그때 시듬 증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토양이 잘 됐든 뭐든 간에 올 수도 있어요. 너무나.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예방책으로 이제 뭘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첫째죠 우리가 그 하우스 자체도 시듬 증상이 와가지고 차광망을 갖다 씌워주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나중에 걔네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얘기했더니 땅부터 얘기를 해요. 사장님 금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시고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수확을 해가지고 8kg 시대 빨리 수확을 하라고 권유를 하죠. 근데 수박이 밭이 없죠. 그래 나중에 그런 수박들이 어떻게 나가죠? 3개 만 원씩 해가지고 헐값에 나가버리고 나중에 수박 잘 지어놓은 사람들이 그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정지와 관련된 토양 관리를 하라는 얘기고요. 우리 그 사장님이 혹시 서운해할랑가 모르지만 뿌리 밝은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주라는 것은 나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일단 농가들은 적게 드리고 크게 빼야죠. 자,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요게 이제 어디서 나왔던 사연 중에 하나냐면 여기 이제 터널 재배, 여기 지난 동양 얘기입니다. 동양 얘기. 자, 수박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저렇게 시들기 시작하죠. 너무나 마음 아프죠. 혹시 여기도 터널과 터널 사이에 저렇게 부지포가 됐던 거적으로 덮어놓나요? 가운데 꼬리를 그 뭘로 두시나요? 더요? 역시 한 단계 앞서가네요. 제 사람들이 양이 늘어나고 머리를 쓰게 되면은 잡개를 쓰게 되면은 오히려 본인이 자폭을 하는 겁니다. 자폭을 해요. 모든 식물체 자체는 수박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어디밖에 없어요?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방법? 고랑이죠, 고랑. 지금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우스로 얘기를 하면은요, 하우스 폭이 여기라고 하면은 내가 심겨져 있는 이쪽의 수박이 저 끝에는 우리 사장님까지 뿌리가 거기까지 가 있어요. 줄기까지 수박이 간다. 수박 뿌리가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거기를 딱 덮어놔버리죠. 그러면 수박은 위쪽에 있는 식물체 생장점을 통해서 입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광합성을 하고 숨을 쉬는 그런 기공을 통해서 역할을 하지만은 뿌리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나지로 누워져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벌려져 있는 상태. 근데 저기는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우리가 꼭 심어놓고 나면 건조하다가도 수박이 어느 정도 크고 수확할 때쯤 되면 폭우가 쏟아지죠. 요즘에는 기후변화에 게릴라성 폭우로 막 오죠. 더군다나 이 동산 같은 경우는 산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구름이 걸쳐버리면 그대로 쏟아버리고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저렇게 가운데다가 처음에는 제초작업 목적으로 풀라니까 귀찮으니까 저렇게 딱 해놨던 것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물이 있으니까 수박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첫째는 생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뿌리입니다. 뿌리. 수박은 물을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박의 원산지가
중앙 아프리카 건조지대에서 수박 사는 것이고요.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 거기는 완전 우리 잔모래 있죠. 바닷모래처럼 미세모래. 거기에서 수박을 키우는데 점점 딱 한 라인만 갖고 키우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수박이 저렇게도 되는데 수박이 거기 밀조가 워낙 좋아 버리니까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렇게 돼버리면은 진짜 현명한 사람 같으면은 어차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어차피 수로가 됐던 논이 됐던 건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그대로 다 침수되어 있잖아요. 하우스 같은 거는 수박이 침수될 뻔은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영리한 사람 같으면은 남한테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식물병원 농약사에 찾아가기 이전에 바닥에 나와 있는 장애 요인을 제거를 했겠죠. 다 열어버리고요. 수박에 있는 비닐도 다 걷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루나 이틀 정도 해서 안에 있는 토양의 수분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더라도 신음 증상이 와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나마라도 마지막 단계라도 그런 보리를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때 영양제가 됐던 요소, 유한이 됐던 연면살포를 한번 힘을 잃은 기력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식물체 자체 수박도 보게 되면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 가운데 지금 수박 하우스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두둑의 높이가 최소한 30cm 이상씩 잘하는 사람 30cm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수박 자체는 비닐은 또 아래쪽에다 절대 안 내려요. 측면을 내리는 거 없고 수박 뿌리도 숨을 쉬어 나오고 수박 심을 때도 절대 밟지를 않습니다. 수박은 심어놓고 난 다음에 주의할 때가 딱 3번 있는데요. 수박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 식물 뿌리를 절대 밟으면 안 돼요. 어린 식물체가 와 있는데 밟아버리게 되면 얘는 떡밥이 돼가지고 뿌리를 내리는데 몸살을 합니다. 우리가 식물체 고추 같은 거 심어놓고 몸살 한다고는 얘기 들었죠. 더군다나 여기는 시설이 아니고 터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찬바람이 다 들어가 버리고 더 따뜻한 걸 요구하는데 수박은 심어놓고 난 다음에 보름이 제일 따뜻하게 해줘야 하고요. 두 번째 수정이 시키려고 했을 때 그때 따뜻하게 해줘야 하고 세 번째 한번 우리가 해왔던 것과 반대인 스트레스를 한번 꽉 잡을 때만 지나면은 수확할 때 10일에서 15일 보름 사이는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사고로 가야 합니다. 자, 그것은 또 뒤에 나오니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기로. 그래서 수박은 우리가 좋은 수박을 만든다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토양을 잘 관리하고 욕심내지 말고요. 질소그럼 주지 말고 따뜻하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원인은 차갑게 했을 때 나오고 차갑게 했을 때 나온다는 피해 사례를 또 하나 얘기할게. 또 동양 얘기인데 동양은 또 개부하고 가까운 근거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인가 우리가 여름철에 수박이 됐던 벼가 됐던 간에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냉해를 입었다고 할 때 추위가 올 때 있죠. 새벽 정도 똑똑. 우리가 얘기하는 기온의 개념은 지금 낮처럼 따뜻할 때 기온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추울 때 해 넘어가 가지고 찬기가 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박은 기본적으로 18도 최저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수박은 모든 것들은 해를 입게 돼 있어요. 해를 입는다는 얘기가 나중에 심어놓고 난 다음에 저온이 왔을 때 해는 뭐냐면은 수박은 이미 심어놓고 난 다음에 떡잎이 5개 정도 본엽이 5개 정도 올라와 있을 때는 내가 3번과의 꽃이 피는 것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미 꽃눈이 분화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수박꽃이 제때 피고 핀다고 하더라도 꽃가루가 많고 암꽃이 건너뛰는 현상이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까 추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해를 아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박이 멀쩡하면 괜찮은데 형태는 그대로 갖고 있는데 수박의 안에가 비어있는지 뭔지는 모르죠. 잘라보기 이전에 농가들이 언제 잘라보죠? 그것도 본인은 못 잘라요. 상인이 와가지고 수박 갖고 갈 건데 몇 개 한번 잘라보게 잘라봤더니 안에가 다 비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는 안에 공동가가 나타나는 거죠. 공동가. 수박에 공동가 나타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딱 2만원짜리 수박이 5천원도 안 주려고 오죠. 못 가져간다고 등 돌리고 나갈 수 있고 농가들은 그걸 팔 능력도 없고요. 자, 이게 다 저온에서 오는 겁니다. 꽃눈이 수박이 커가는 과정에 저온을 만나게 되면은 안에 있는 가운데 식물체가 비어버려요. 그러고 질소거름이 너무나 많아버리게 되면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도
공동과인데 왜 공동과가 나오냐면 식물체는 기본적으로 클 수 있는 기본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나는 10kg, 15kg만 커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들어오는 양분이 엄청 많아버리면 다 수박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행이 안에다 살을 다 채워주는 게 괜찮은데 채워주는 게 아니고 꼭 한번 보세요. 공동과가 나온 것 중에서는 딱 흰띠를 띠고 있는 황대과가 같이 겸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쉽게 말하면 양분의 축적하는 심지라고 보면 됩니다. 다 소화를 못하고 주의가 만다고 그나마 주의까지 와버리면은 나중에 따뜻하게라도 보면 수박 자체 사이즈가 조금이라도 커지면서 속이 채워질 땐 주의까지 와버리니까 한쪽에 뭉쳐있는 겁니다. 이동을 못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박 자체에서 저온은 악이다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저온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내가 수박을 심는 위치가 요 방향이냐 남북이냐 동서냐에 따라 가지고 추위를 받는 해가 틀려요. 자, 우리가 딱 보게 되면은 내가 기존에 심어놨을 때 이것도 이제 지난해이고요. 나는 이제 지난해 환경농업대학 수박반에 주임 교수를 해주면서 현장을 돌아 1년에 한 12번씩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지난해 가서 보게 되면은 심어놓고 난 다음에 활착을 좀 빨리 시킨다라고 아니면 환기가 잘 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활축 있죠. 활축을 꽂는 위치를 높게 해가지고 나중에 비닐 터널을 씌워놨는데 터널 공간이 많이 남는 데가 있죠. 그런 농가들 분명히 있어요. 나는 탁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아래까지 그냥 탁 바닥까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30cm 이상의 찬바람이 쭉쭉 냉기가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심어놓고 되면 어떤 증상이나 잎 자체가 그냥 갈변돼 버리죠. 찬바람 맞고 며칠 지나게 되면은 가위가 탁 또 흰색을 놓으면서 이 표면 자체가 세포가 죽어버려갖고 또 변하죠. 이런 것들은 찬바람을 맞아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수박은 심어놓고 난 다음에 터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아래까지 바짝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온다 가정은 남쪽이지 요쪽은 똑같은 비닐 사이즈라고 하면 다 못 덮잖아요. 이쪽을 더 늘려놓고 이쪽을 좀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터널을 하지 말고 하우스로 가라고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우스로 지금 수박이 나오는 것이 똑같이 7월달 8월달 나오는 수박이 똑같은 수박이 아니고요. 품질만 가지고 때깔만 좋다라고 가정으로 맛만 있다라고 하면은 덤산 자락에서 나오는 수박이 제값을 오히려 지난 것보다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돈 버는 얘기를 한번 또 해줄게요. 자, 처음에 그 봉화 쪽에서 고창에서 노지 수박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양구 쪽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강원도 양구 아시죠? 최전방 거기 가서 보면 펀치볼이라고 하는데 분지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꼭 보면 가서 고랑을 들어왔는데 지난 동양에 들어오니까 딱 분지형으로 마을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펀치볼이 있어요. 그래 강원도 양구 사람도 뭐 해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안을 제시한 게 뭐냐. 저기 봉화도 수박이 되는데 400, 500골이 되는 데도 되는데 양구 조금 높다고 해서 못 얻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게 뭐냐. 우리는 수박을 넣는데 노지로 오면 안 됩니다라고 이 사람들 생각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시설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추우니까 이격구조로 내재형으로 가든가 단중으로 가는데 좋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양구가 딱 지어지나 단지가 만들어지면서요. 봉화 사람들 지금 죽어버렸고요. 강원도 양구 사람들 여름 수박 1등 해버렸잖아요. 1등 한 지가 얼마인데 몇십 년 돼버렸네요. 20, 30년 됐는데 벌써. 그러고 이제 그 양구 사람도 배가 부르니까 땅을 관리를 안 하니까 양구까지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계북 사람들 진안 사는 사람들 못방으로 바꾸라는 얘기 시작할 때 하우스로 가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 초기에 심어놓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저온 피해 받아버리면은 저온 피해다 받을 때 나는 여기서 조금 일찍 온다라고 하면 진짜 좋은 방법은 하우스 내에다가 요거 좀 꽃갈 있는 거 있죠. 지금 터널 씌우고 있는 거. 고창은 수박 심을 때 그렇게 해요. 일찍 심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갖고 있는데도 초기에 수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수박을 키워냅니다. 그렇게 키워낸 수박하고 소형 터널에서 키워낸 수박하고는 사이즈는 똑같을지언정 크기는 똑같을지언정 품질 자체 품위가 틀리고 외형적으로 나오는 품위가 틀리고요. 품위가 틀리고 나중에 맛도 틀리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짜리가 400만 원, 500만 원짜리 가는 것이 거기에 있고요. 어차피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똑같은 내가 400만 원짜리 수박을 한 동에 짓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첫째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씩 올라가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내가 짓고 있는 수박의 포장은 아까 얘기했는데 사장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장님의 작업터는 어디죠? 내 집이 아니에요. 내 공장에 있고 내 식구가 살아오고 있는 내 농장이라고요. 우리 수박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간 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럴 수 있는 내 사업장이 농장인데 방처럼 깨끗이 한다 누구 말대로 농장 주변에는 꽃도 심어놓고요. 풀이나 이런 거 있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수박 자체가 나중에 딱 착과시키고 난 다음에 기스난다고 방비로 쓸어가면서 밑에 받쳐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그러니 수박 자체가 기스가 일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히 수박이 3번과에 붙일 수 있는 위치에다 딱 자리를 잡아놓고 누가 거짓말 안 하고 군대 가서 제식훈련 하듯이 딱 1년으로 세운 건데 그대로 세워놓습니다. 그러고 수박이 꽃이 필 때 잘 들어보세요. 왜 수박이 그렇게 들쑥날쑥하니 착과가 되고 안 되고 그런가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날짜 딱 5일 만에 착과가 100%다 시켜버립니다. 따뜻하게 오고요. 양분 너무나 과하게 질소 안 넣어놓고 꽃 제때 잘 나오게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 있냐면은 모든 식물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쯤 뭘 하고 되죠? 마지막 정리를 하죠. 수박에 정리를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혹시 이 중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수박은 마지막으로 나한테 고맙다고 사장님한테 인사를 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은 수박을 수확할 때쯤 가게 되면 수박에 있는 잎 자체가 낙엽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다른 쪽에서 낙엽이 지는 것은 관리를 잘못한 것이고요. 식물체 수박인 내가 있는 이쪽에 있는 낙엽이 져버리는 것은 수박 농사를 제일 잘 진 겁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수박은 최종적으로 커가면서 과일에 달리는 순간에 모든 양분의 이동은 달리기 이전에는 잎을 통해서 줄기를 통해 가지고 식물체를 키워내지만은 수박이 달려있는 순간에 모든 기능의 자체는 과일로 와버립니다. 과일로 와가지고 땅 아래쪽에 있는 양분 들어오고 위쪽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와 있는 과일이 나한테 옵니다. 내가 과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갈 때는 먹을 걸 다 먹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자 수박을 한번 볼게요. 왜 그렇게 인사를 하는지. 우리가 3번 과일추에다 수박을 붙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부분들 2번 과에 들어갈 겁니다. 그죠? 세 번째 꽃피는데 하는 거에 15마디 전후로 붙이나요? 15마디 전후로 합다요. 아 이거 시설만 바꾸면 돈 벌고 있구만요. 예. 자 그런다고 잘 보게요. 자 수박은 보게요. 저기 우리 그 최동호 선생님 있는 데가 심어놓은 자리고요. 카메라 있는 데가 심어놓은 자리고 내가 수박에 달려있는 15마디 줄기를 잘라가지고 줄기는요? 두 줄기요? 자, 두 줄기하고 세 줄기 차이도 같이 내가 차이점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저기에서 나 수박이 있는 데까지는 갖고 있는 양분이 토양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입에 준 양분을 통해 가지고 나를 키우는 역할만 합니다. 수박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요. 내 뒤쪽에 있는 수박잎 있죠, 줄기. 얘네들은 나한테 양분을 공급해줘서 당분을 축적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내용물을 충분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박은 괜히 3번가에다 붙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수박 하우스 구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보게 되면 가운데쯤입니다. 그래서 키우는데 아래쪽에서 이 역할을 하고 뒤에 나가 있는 것이 나머지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수박은 하나가 과일을 키우기 위해서 8kg, 10kg짜리를 만들려면 최소한 50에서 70, 80매가 필요하다고 보죠. 잎 자체가 건전했을 때는 70매만 가져도 충분히 가능을 해요. 근데 수박 농사 짓다 하면 충분히 아까 얘기한 대로 초기에 피해받을 수도 있고 크다가 진딧물이 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입이 이렇게 데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먼 자는 장에 의해서 작업하다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저것 등등 정상적인 잎을 감안해서 최소한 60에서 70매는 갖고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세 줄기로 왔다 두 줄기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노동력 문제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같은 면적에서 하나로 더 심어갖고 개수 개념으로 또 팔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런데 수박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세 줄기 상태에 갖고 있는 양분이 충분하게 우리는 갖고 있는 양분을 아래쪽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 주고 있는 이 빛입니다. 광합성. 입에서 받아들이는 그 천연 양분이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수박은 두 줄기, 세 줄기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다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세 줄기를 가지고 3번가에다 붙여서 안전하게 잘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수박, 배꼽 사이즈가 적고요. 내가 이제 개복 수박은 내가 못 봐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진안 쪽에 있는 수박들 어떻게 생겼는가 아시죠? 배꼽이 어떻게 생겼죠? 엄청나게 크죠. 배꼽이 푹 돌출되어 있죠. 그나마 축제라고 해가지고 내 고향 땅에 딱 가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또 산지면 또 싸고 품질 좋아야 하는데 고향 사는 사람 고향 사람이라 또 사오게 되면은 왜 내가 이 수박을 샀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죠. 왜 이 좋은 환경에서 이런 수박밖에 못 오냐. 수박이 없으니까 팔기는 팔죠. 사가야 하고. 그런 수박들을 생산하지 말고 여기 계북에 계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우스를 져가지고 편하게 하우스를 져놓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내가 소형 터널로 5마지기 하던 거 10마지기 들어가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러고 10마지기 품질 좋게 만들어 놓은 거 수박 못 판다라고 걱정하지 말고 내 팔아줄게. 내가 한국 수박 생산자연합회 수박 시험장에 있으면 간사, 총괄 간사를 맡고 있는데 우리는 정책하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같이 있고요. 기술 개발하는 쪽에 연구 지도가 같이 묶여져 있고요. 생산 농가가 있고 유통도 있습니다. 대형 유통도. 서울에 있는 최고의 엘리트 명품만을 파는 그런 유통도 있고 산지 유통으로 또 유통창도 있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좋은 수박들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나이를 또 만들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기 저기가 어디냐 의령하고 함양하고 함안하고 좀 헷갈리는데 함안 쪽에 가면은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부안유통이라고는 유통 거상이 있고요. 함안에 가면 광일농산이라고 박분현씨 여자 풍채도 좋으시고 배짱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딱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성 박사님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도움을 받았을 텐데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 전국의 좋은 수박을 나한테 연결만 시켜줘라 그래요. 그것은 내가 가격 따지지 않고 다 유통을 시켜주겠더라고. 이것은 이 사람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 같은 데 가면 중앙청과 서울청과 이런 데 있죠. 그쪽에 있는 대표님들하고 상무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좋은 수박 좀 달라. 제발 좋은 수박 좀 달라. 나중에 서울에 있는 시장에 품질 낮은 것들이 수박에 들어가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뭔 현상이 나타나냐면 산지의 수박 가격이 죽어버립니다. 자, 왜 그런가 보게요. 가락동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표준 거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농산물이 최고의 가격으로 거래가 됐고 지금 시세가 킬로그램당 몇천 원, 요즘에는 3,000원, 4,000원씩 갈 때도 있어요. 우리 이제 나중에 여름철 나올 때는 1,100원에서 2,000원 넘기가 좀 어려운데 그때 딱 가게 되면 그놈을 가지고 기점으로 상인들은 산지 가격 시세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 쪽하고 계곡 쪽에서 나온 수박은 가격을 못 받는 이유가 딱 있죠. 내 7월달 수박이 다 멈춰있다고 했죠. 저기 그나마 충북 쪽에 있는 수박 좋은 것들이 5월달, 6월달로 넘어가면서 7월달 수박이 하품만 가락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품만. 우리가 작년에 진안에 계시는 분들 한 40명 모셔가지고 산 유통하는 걸 눈으로 봐라. 진안의 수박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고 여기서 거래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걸 눈으로 보라라고 하면서 눈으로 딱 지켜줬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데 요즘에 좋은 수박이 안 올라온다라고요. 안 올라와. 여기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시설만 갖고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그 수박이 덕유산의 이름을 달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충북에 있는 마지막 수박보다 가격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금년도에 한 마지에 400만 원 받았던 것이 450만 원 받고 500만 원 받고 이렇게 하면 사람. 자, 초창기 한번 들어보게요. 우리가 진안에서 수박을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은 처음에 다른 거 벼농사에 비해서 돈이 되니까 수박을 시작했고요. 그 당시 200만 원씩 받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300만 원 올라가고 400만 원 올라가고 500만 원, 60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사람이 눈이 뒤집혀진 거죠. 예전에 동양 쪽에서만 하다가 지난 음대로 나갔더라고요. 그때 가면서 사람들이 시설로 바꿔가면서 누군가 앞에 센터에 계시는 지도자가 됐던 생각을 갖고 있는 리더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터널 놓으면 안 됩니다. 하우스 군청에서 돈 엄청나게 준다는데 50% 그때는 60%가 지원이고 40%가 자부담이었죠. 이런 걸로 가자고라고 얘기를 했겠죠. 지금 이 순간에 단반만 보다 보니까 지금 지난해 수박이 어떻게 돼 있는가. 요게 요행이 고공행진을 쳐가면서 가면 괜찮은데 나중에 어떤 우기라도 한번 만나고 재해가 한번 오게 되면 농가 쭉 주저앉아버립니다. 농가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경제가 바닥을 쳐버립니다. 바닥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 힘들죠.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가지고 센터에 계신 우리 소장님이 됐던 지장님이 됐던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게 장수의 수박은 진안을 따라가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시설을 줘라 그래. 시설. 내 진안 교수님 만나면은 얘기하는데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오는데 내가 오죽했으면 나는 이제 그 도청에 이제 진우회라고 하는 80명 멤버 중에 가면은 꼭 군수님이 어제도 군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군수님 하지 말고요. 1년에 각 면마다 하우스를 100동씩만 주라 그랬어요. 100동씩만. 거기다가 수박이 됐던 다른 작목이었던 농가들한테 그건 이름을 하고 수박을 하는 농가들은 돈을 벌게 만들어주라. 편한 데서 농사 지어가지고. 또 유행이 지난 사람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 관리를 또 잘못해요. 농사를 더 잘 지어하는데 나는 그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관리를 잘못해요. 관리를 잘못하는 이유가 딱 있더라고요. 터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 약만 주고 이렇게 관수시설 돼 있다 물만 주면 되는데 제가 어찌됐든 시간 내고 내가 딱 한 15분만 더 쓸게요. 수장님 그래도 되죠? 예, 어차피 돈 벌라고 한 얘기니까 내가 얘기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또 필요한 걸 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어차피 시작하는 거 돈 벌라라고 생각했을 때 토마토에서 수박으로 넘어왔는데 수박이 어렵다고 다른 걸로 가버리면 우왕좌왕해버리고 뭐 할까가 모르잖아요. 뭐 할까가 모르잖아. 내가 오죽했으면은 진안 사는 사람들 자극제가 되라고 지리산 산내면 아시죠? 인월 산내 달궁 뱀사골 들어가는데요. 거기다가 금년도에 현장 시험을 들어갑니다. 거기는 절대 이런 터널이 아니고요. 그러면 수박이 나와버리면 같은 가격이라 유통망을 갖고 있는 내가 손을 대버리면은 그쪽에 수박을 다 달라는 거죠. 여기 있는 수박은 예를 들어 거기 있는 수박이 2만 원에 거래된다고 여기 있는 수박은 잘못하면 만 원에 갖고 갈까 말까 하죠. 나중에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수박 소비가 안 되고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강호가 계속 잦아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디 쪽에 수박을 가져갈 거예요? 지리산 쪽에 있는 수박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처녀지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또 잘할 것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은 나는 농사는 못해요. 이분 살아있어서 본 것은만 하고 얘기를 전해주는데 우리 명품 수박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해 나와 있는 아까 있는 최고의 명인 상인들이 또 14분 해갖고 15명의 최고의 기술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현장에 같이 컨설팅 해가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하고 직접 통화를 하는 것보다 농가의 경험담을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자문을 받으라고요. 그래 안 될 일이 없죠. 지리산 달궁에서 달궁까지 깊이 들어간 게 아니고 산내면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거기다 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상추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추가 연작자기가 많이 나오고 맛이 없어지는 걸 상이 등을 돌린 거예요. 이게 뭘 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그 사람들은 딱 원인이 딱 있어요. 축분을 너무 많이 쓰면 질소분이 많이 들어가면 맛있을 수가 없죠. 그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그 상추가 맛있어야 하는데 갖고 있는 거에 욕심만 버리면 되는데 질소 거름만 안 주고 땅 관리만 잘해줘 버리면 인삼 예정지 관리하듯이 해줘 버리면 좋은 물건이 안 나올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누굴 잡았냐면은 현지 시험 오는데 동네 이장님 젊으시더라고요. 한 네하고 이제 나이가 좀 비슷하던데 그래 그분한테 딱 이거 또 상담수장이 아주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라
이분이 무주에서 딸기를 얻다가 이제 오신 분이었는데 시설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또 원예과 출신이라 또 지식도 풍부하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북도 금년 당년에는 바꿀 수는 없어요. 갖고 있는 것을 하고 있을 때 하우스가 여력이 있고 내가 뭘 할까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한 동 꼭 집어넣어갖고 크진 않아도 괜찮아요. 갖고 있는 50평도 괜찮고 100평도 괜찮고 그거보다 더 적어도 괜찮고 심어보고 한번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수박에서 아까 이제 하우스 얘기 때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쪽에 돌아갔는데, 자, 수박은 잘 키우는 게 일단 토양 관리를 잘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물을 주는데 하우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들이 물에 와서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밖에 노지 작물들은 1년 가야 내가 모르긴 몰라도 3번 주면 많이 줬다고 죠. 사장님 그러죠? 아닌가요? 아이고 그래 잘하시네. 아, 그 정도 성질을 가지고. 이것은 이제 제 경험이 아니고 하우스를 하신 우리 명인 장인들이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전에도 하우스나 이런 데서 물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5일에 한 번씩 6일에 한 번씩 상황에 따라 준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주는 양도 1시간 주는 사람,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주는 사람 물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리죠. 딱 결론을 얘기를 해주대요. 아주 이분이 부여에서 백마강 쪽에 수박 농사 가락동에 최고의 가격을 받다가 고창의 수박 하우스, 고창 수박을 변화시켜준 사람이에요. 지금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사람 노지에서 끙끙 앓면서 이제 뭐 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마지못해 수박을 집어넣고,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평당 2만 원씩 받는데 고창에 들어가면 평당 8,000원부터 12,000원 가요. 최소한 12,000원은 가야지 인건비 빼고 뭐고 다 또이또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받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사람 돈을 더 벌라는 얘기를 내가 언제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물을 주냐면 하우스 쪽에 들어오면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리가 삼시세끼 많은 밥을 먹듯이 식물체 자체도 줬다 말았다 하게 되면은 갈증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커갈 때 크지를 못하고 딱 가다가 멈춰버리고 가다가 아이 우리 사장님 언제 와서 나한테 물 줄란가 술 한잔 줄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식물체도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나중에 너무나 추울 때는 아니지만은 날씨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날씨라고 가정을 하면은 꼭 하루에 1시간씩 물을 줘라. 하루에 1시간씩. 그게 답이다. 하루에 1시간. 그래서 아까 수박은 내가 중앙아프리카 원산지고 내가 미국 얘기를 해줬으니까 괜히 드린 게 아니라 수박이 그렇게 많은 물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쭉 이렇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우스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골질병 중에 하나가 흰가루병입니다. 실내 자체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우리가 터널 내에서도 여름철 온도가 올라가면 가운데 흰가루병 쭉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 부지런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딱 자연적으로 환기를 시켜가면서 흰가루병이나 이런 것들은 건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내 환기가 습하지 않으면 또 사라질 수도 있고 고온이나 건조고 왔다 갔다 하면서 흰가루병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들 대부분 보게 되면은 그 많은 면적을 다 걷었다 내렸다 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버리거든. 한 이 정도면 될 건데 어느 날인가 몰라도 딱 안개가 껴가지고 뭐가 되면 안에가 습하게 되어 있어요. 또 통풍이 잘 안 되죠. 이것도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근데 흰가루병은 입이 그때 상하는 겁니다. 상하면은 말 그대로 식물체 자체가 맛있어질 식물도 맛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7, 80매 나오고 세 줄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수박 농사 잘 짓는 사람들 한번 보게요. 절대 입 하나가 꼬이지 않고요. 그대로 겹치지 않고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그 사장님들도 잘하고 싶지만 식물체 자체는 입이 같이 있다고 이렇게 겹쳐버리면 얘는 역할이 3분의 1밖에 못 하는 겁니다. 딱 개별적으로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왔을 때 우리가 얘기는 50년 내기고 70년, 80년 내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십사. 그렇게 하게 되면 수박이 맛이 없을 일이 없고 망할 일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첫째를 보게 되면 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관리를 안 해놔가지고 연작장애 때문에 망하는 이유, 두 번째는 수분 때문에, 세 번째는 흰가루병이 와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한번 와버리게 되면 흰가루병을 잡지 못해요. 아까 제가 심토 파쇄기 얘기를 했죠. 내가 벗어나려니까 카메라 때문에 안 될까 하고. 심토 파쇄기를 썼을 때 아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심근경색 어느 날인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 가기 제대로 잘해가지고 치료를 받은 게 있다는데 쓰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뭔가는 몰라도 식물체 자체가 제대로 양분을 순환을 시켜주는 그 기능이 어딘가에 장애가 왔다는 거나 똑같아요. 사람도 혈관이 막혀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는 심토 파쇄기를 가지고 혈관, 물줄기가 갈 수 있는 데는 잘라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심근경색도 있지만 결석도 있죠. 돌이 쌓이는 것들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배출을 시켜줘야만이 아래쪽의 양수분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가지고 식물체가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어디서 나오죠? 뿌리 쪽에서 반응이 튼실해지고요. 나중에 줄기가 조그마한 게 아니고 튼튼해지면서 좋아진다는 그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것이니까 보고요. 이거는 관계 없으니까 갈게요.